자, 이 강입니다. 쿨럼b 법칙 1강에서 다뤘었고요. 도체에서 외부 전하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거,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거, 정전기 유도. 유전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 자체가 움직일 수 없지만 그 전자의 구름 혹은 전자의 궤도가 바뀌면서 극이 나뉠 수 있다. 유전분극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검전기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검전기는 일단 내부가 다 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전기 유도로서 이 현상을 설명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2번부터 4번까지 내용은 여기 위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6번 내용은 아래 2번 해석하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막대를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막대가 현재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를 가까이 다가오면 막대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 금속판에 있는 여기 금속판이죠. 실수가 있네요. 금속판에 있는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 막대기에서 마이너스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밑으로 일부가 내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게 금속박으로 내려가니까 결국 금속박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위에는 마이너스가 내려왔으니까 플러스가 띄게 되는 이런 식으로 대전이 될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제 벌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서로 청력이 작용하니까. 하지만 반대로 멀리 도망가면 다시 아래에 있는 전자가 플러스 때문에 위로 올라올 거니까 다시 중성이 되면서 다시 오므라드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속 막대를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대전된 막대를 접촉을 시킨대요. 그럼 접촉을 시킨다는 건 접촉해버리면 막대에 있는 마이너스가 금속판과 금속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금속이잖아요. 금속이니까 전자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어서 결국 여기 막대에 있는 마이너스가 금속판이나 금속박으로 이동하게 되고 한쪽으로만 이동하더라도 결국 원래 중성인데 마이너스가 두 개만 들어오더라도 한쪽에 마이너스가 쏠려 있으면 걔네들끼리 마이너스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공평하게 금속방과 금속박이 이렇게 나눠 갖게 돼요. 그래서 밑에도 마이너스가 많고 위에도 마이너스가 많은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로 대전되면서 이렇게 다시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 손으로 접촉했고요. 손으로 접촉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손으로 다시 접촉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손은 접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자은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부족하면 내어주고 전자가 남아돌면 다시 가져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3번까지 결과로는 현재 다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끝났기 때문에 손을 갖다 대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이 다 손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다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이 됐으니까 다시 오므라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자의 이동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플러스가 가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때 상황을 전자 이동으로 말해야 돼요. 플러스가 다가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올라갈 거니까 위에는 마이너스로 대전, 밑에는 플러스로 대전 이런 식으로 서로 상황이 바뀌면 그거에 맞게끔 설명하는 연습도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6번 상황만 2번에서 조금 자세히 다룬다고 했는데요. 6번 상황을 보면 일단 현재 이 상황에서 초기 상태에서 얘만 가까이 다가오면 위에 있는 전자들 일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가 위에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고요. 아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어진다 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도 잠깐 했었죠. 네, 그 상태에서 손으로 터치해요. 손으로 터치하면 밑에는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아까 손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냐면 접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아도는 전자들을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밑에 남아도는 전자가 있으니까 이 남아도는 전자를 슝 하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성이 돼요. 현재 중성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위에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손에서 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가까이 있는 마이너스가 전자가 밀어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손에서 전자가 이쪽 금속판으로는 못 오고요. 다만 이 금속박에 있는 전자만 위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는 못 오고, 자, 이런 상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손을 터치하면 위에는 전자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고 중성이 안 되고 아래에 있는 전자만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막대를 먼저 멀리 해버리면, 그래서 막대기를 먼저 멀리하면 아까 손에서 금속 판으로 전자가, 저 판에 지금 플러스가 많이 있고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손에서 전자가 와야 되는데 못 오는 이유가 금속 막대가 마이너스라서 이 마이너스가 전자가 넘어온 걸 막고 있다고 했어요. 금속판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 막대기를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판에도 이제 손은 대고 있고요. 막대기만 치웠으니까 이제 손에서 전자가 나와서 이제 금속판도 중성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 다 중성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 중성이니까 이렇게 오므라들고 끝나요. 근데 이제 이 경우가 아니고 새로운 경우입니다. 새로운 경우 어떤 경우냐면 손을 먼저 뗍니다. 손을 먼저 떼면 더 이상 이제 전자가 손에서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아요. 더 이상 손에서 전자가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고 이 상태에서 보면 금속반은 플러스고 그리고 금속반은 중성인 상태죠. 그리고 막대를 멀리하면 이제 위에는 플러스가 많고 아래는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손때도 현재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건 위에 있는 마이너스가 그 금속 막대기가 아래에 있는 전자를 위로 올라오는 걸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막대기를 없애버렸으니까 금속판이 플러스라서 중성인 이제 금속 박 입장에서는 위에가 플러스니까 일부 전자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금속판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원래 플러스가 많이 있었는데 아래에서 전자가 일부 몇 개가 올라가면서 위에도 플러스가 조금 생기고 아래는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아래도 플러스, 위에도 플러스고 아래도 플러스라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다 대전되고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마이너스 막대기가 아니고 플러스 막대로 가면은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가져갈 때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꼭 이야기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금속박이 벌어지는지 오므라드는지 한번 이렇게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끼리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친구들의 말도 다 못 믿겠다, 심지어 내 말도 못 믿겠다 싶으면 이제 선생님께 찾아와서 한번 질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전기력은 어떻게 작용할 겁니다. 아까 전자기도까지 했는데 잠깐 여기를 다시 복습을 하자면 전기력은 어떻게 작용할 겁니다. 아까 중력 같은 경우에도 전기력과 중력은 되게 비슷한데요. 이유는 보통 힘은 터치해야 힘을 작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접촉해야만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전기력이나 중력은 결국 터치하지 않아도 둘 사이의 거리가 알만큼 떨어져 있어도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힘의 원리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고요. 그거를 필드, 자항이라고 부릅니다. 공간상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 전기끼리 힘을 주고받고 질량끼리 힘을 주고받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전기장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 표현하는 방법은 전기력선으로 표현한다. 플러스에서 나가고 마이너스에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전기력선은 말 그대로 전기력을 잃은 선이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플러스 기준으로. 그래서 플러스 기준으로 여기 있는 양전하는 플러스를 밀어낼 거고요.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전하를 끌어당길 거니까 결국 플러스에서 나가고 마이너스에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그려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기력 얘기할 때 중력과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한 번 더 한번 비교를 해보면 중력은 질량 때문에 생긴다 라는 건 뭐 알고 계실 거고, 그럼 전기장은 누구 때문에 생기냐? 그것도 전하 때문에 생긴다.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질량이 있는 중력, 그러니까 내에서 다시 말하면 지구가 만약에 지구 중력이라고 한다면 지구의 질량이 만약에 m, 라지 m이라고 한다면 이 라지 m 때문에 여기 있는 스몰 m이 힘을 받는 거죠.
근데 그 힘이 만약에 F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EM짜리는 당연히 받는 힘의 크기가 EF가 될 거다라는 거 쉽게 상상할 수 있고요. 비슷한 논리로 만약 여기 있는 플러스 Q가 받는 힘의 크기가 라지 F라면 여기 플러스 EQ가 받는 힘의 크기는 라지 EF일 거다라는 것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사이는 비례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힘과 질량이 비례관계다. 이거를 굳이 이제 설명하면 비례상수 하나 써서 설명할 수 있고요. 힘과 전하가 비례관계다라는 것, 여기도 비례니까 앞에 비례상수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비례상수 값이 중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중력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이 2를 전기장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G는 근데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G는 중력 가속도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원래 G는 중력장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단위가 가속도 단위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편하게 중력 가속도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 G는 중력장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물리적으로 옳은 표현일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2도 전기장의 크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기 에너지도 그대로 따오면 돼요. 전기력 QE 곱하기 위치 차이 D에서 QED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수학 시간에 증명하고 쓰는 QED랑 다릅니다.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그리고 D 하면 돼요. 6번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EP라고 했을 때 단위 질량당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단위 질량당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MGH를 M으로 나누면 GH. 그럼 똑같은 논리로 중력 포텐셜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전하로 나누면 단위 전하당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ED가 될 겁니다. 전기장 곱하기 거리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물리학 1에서는 이 6번에 대한 물리량은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리 2 끝날 때까지 이 단위 질량당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잘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자주 다루지는 않은 그런 물리량이고요. 다만 전기는 달라요. 전기는 이거를 엄청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은 특별하게 이름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은 따로 또 다루는데 그 이유는 상강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력 방향은 위에서 아래,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전기력 방향도 높은 데서 낮은 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면 여기 라지 Q가 있고 스몰 Q가 있으면 이 줄 사이에 힘이 작용하죠. F는 쿨롱 법칙에 의해서 이런 힘이 작용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힘을 전하 곱하기 전기장 이렇게도 표현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이때 전기장의 크기가 요만큼이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전기장이 라지 Q가 만든 전기장의 크기는 요만큼일 거고요. 여기 위치에서 반대로 이 위치에서 스몰 Q가 만드는 전기장은 K R 제곱분의 스몰 Q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라지 Q가 받는 힘은 이게 라지 Q에 있는 전기장이고요. 그리고 라지 Q의 전하량은 Q니까 결국 이게 전기장이에요. 스몰 Q가 만든. 그럼 이때 라지 Q가 받는 힘은 전하량 곱하기 스몰 Q가 만들어준 전기장. 이거 하면은 K R 제곱분의 Q 스몰 Q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가 받는 힘도 스몰 Q 곱하기 라지 Q가 만든 전기장 K R 제곱분의 라지 Q니까 그리고 이 값도 구하면 K R 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에서 똑같은 힘의 크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A가 B한테 힘 줬고 B가 A한테 힘 줬으니까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중력과 한번 비교해 보면 라지 M이 받는 힘은 스몰 M이 받는 힘은
뭐 중력 만율력 법칙 생각하면 요거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거를 줄여서 스몰 m 곱하기 라지 m이 만든 중력장. 다시 말하면 스몰 m이 힘을 받은 이유는 라지 m이 이 주변의 어떤 공간의 변화를 줘서 스몰 m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대신 F1이 받는 힘은 만율력 법칙에서 이건데, 이거를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 만든 중력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량이 작으니까 애가 만든 중력장도 작아요. 하지만 라지 m이 더 크니까 결국 이 각각의 받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 여기서 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기력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여기 위에서 말했던 거를 다시 한번 쓴 거에 불과하니까 위에서 쓴 걸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장은 주로 전기력 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 전기력 선 아까 말했지만 플러스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이어놓은 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런 모양, 좀 멀리 떨어지면 이런 모양이 되나 보네요. 그리고 이때 전기력의 방향, 전기장의 방향은 이 화살표의 접선 방향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무한 도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반드시 전기장이 주로 나가고요. 그랬다가 점전화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반대 상황도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때기가 있는 경우에는 균일한 전기장을 만든다라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6강, 7강에 자주 등장하는데 축전기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축전기가 만드는 전기장은 여기서든 간격이 일정한 걸로 보아. 그리고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장 크기는 일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밀집되어 있으면 전기력선이 밀집되어 있으면 전기장이 큰 거고요. 전기장이 이렇게 많이 분성분성 벌어져 있으면 전기장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일단 뭐 전기력선의 개수는 전하량에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플러스가 하나였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랑 플러스가 6개 있을 때 나오는 거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멀수록 밀도가 작아진다. 다시 말하면 가까울 때는 똑같은 면적에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전기력 선이 나왔다면 똑같은 면적에서 여기서는 두 개의 전기력 선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전기력선이 더 밀집돼 있다. 그 말은 전기장이 더 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현, 전하를 감싸는 면이 폐곡면으로 잡으면 그 면을 통과하는 개수는 면의 크기랑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이 플러스를 감싸는 면을 하나 잡아요. 이렇게 있으면 통과하는 개수가 1, 2, 3, 4, 5, 6, 7, 8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엄청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모양도 이상하게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해도 이걸 통과하는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다. 지금 이걸 의미해요. 지금 보면 뭐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전자기하학의 큰 방정식 중에 하나인 맥스웰 방정식의 제1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식이에요. 혹시 시험 보고 나서 탐구할 때 혹시 난 맥스웰 방정식 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얼만큼 밀집되어 있냐, 그래서 면적당 전기력선이 얼만큼 많이 있냐, 이게 전기장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실험 시간에 이거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전위는 단위 전하당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위치에 따라서 전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전위차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까지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반대 그래프에 있는 이 사람은 멀쩡한 이유는, 뭐 머리카락은 막 엄청 섰지만 그래도 멀쩡한 이유는 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으니까 반대 그래프의 전이나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의 전위가 같아서 전위차가 0, 다시 말하면 전압이 0입니다. V는 IR에서 얘가 0이니까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서 이렇게
반대그래프를 만지고 나서 전원장치를 열면 굉장히 무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